자, 기염둥이들 모시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물건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섬유를 개발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자세한 얘기 이따 들을 텐데 정말 이게 신기해요. 포도당으로 만든 거래요. 신유진 변호사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양반들은 큰 임팩트가 없단 말이야. 자, 먼저, 도어 스태핑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또 오늘 안 한대. 콩가루 지방이지, 이게. 응? 콩가루 영어로 뭐야? 빈 파우더. 대한뉴스에서 진행하는 제 프로그램 이름이 콩가루입니다. 저희 10만 넘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대통령을 수행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대통령이구나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대통령 전용기에 탈 때, 해외 순방 갔는데 의전을 받을 때, 군인 사열 할 때, 그러면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잖아. 응? 매일매일 내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대통령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제가 보기엔 도어 스태핑이었다. 그 내용 별거 없잖아. 그걸 굳이 하겠다고 맨날 나와가지고 내용도 보면은 국정 파악이 안 된 내용들. 응? 근데 카메라들이 막 비치고 셔터가 터지고 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포탈의 탑이 올라가고 그 순간 내가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그 순간을 만끽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1인자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줘야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검찰총장 때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시하진 않았을 거고, 지난번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려고 서류도 갔더니 책상에 발 올려놓고 핸드폰 바라보고 있으면서 놓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 누가 맡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대변인이 사라졌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수석 누가 맡고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맡고 있지. 그래서 또 유시민 이사장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죠. 대변인이 아니라 본변인이 있다. 이게 황당한 게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시스템 하에서 정돈된 메시지를 조율해서 내놨을 때 그걸 보고 정부도 그렇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말을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한다 그랬는데 나왔네? 하지 뭐. 이래버리면 다음날 안 할게. 내각의 장관들도 대통령실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온지를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데 기분 막힌 대로 얘기를 했다가 또 실무자들 배석 안 한 상태로 장관들을 불러서 자료 없이 안 되잖아. 1대1 압박 면접. 압박 면접을 어떻게 해? 이건 뭐냐면 아는 게 없는데. 그 자리에서 장관도 있고 실무자들도 있어야 어떤 식으로 정책이 조율되고 있고 방향이 조율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겠구나 그 뒷받침으로 뭘 해줘야겠구나 이게 감이 잡히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왜 1대1로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까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아까 측면에서 보면 하나씩 불러서 쪼면 알아서 돌아갔거든요. 검찰의 업무는 근데 국가 업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일 땐 자기 검찰 업무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한마디씩 툭툭 던져도 돌아가져요. 국가는 그렇게 안 국가는 돌아가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고할 때도 그냥 듣기 좋게 보고하고 알아서 따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은 전혀 다르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경찰 인사나 노동정책이나 실제 돌아가는 사정을 몰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대통령 놀이인 거죠. 언론에서 들 자기의 얼굴이 비치고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 이 뉴스가 나오는 걸 계속 지금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한마디 하면 자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흐뭇하고. 응? 흐뭇 뭐야? satisfied.
게다가 거기 일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봐요. 최근에도 안정권 씨라는 사람의 누나가 있잖아.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 응? 연좌제냐 하다가 지금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뽑은 거야,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 지인, 뭐 친척, 부하. 이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문성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랐잖아요. 그게 아는 사람들인가, 주변에. 아는 사람 뭐야, 영어로? 어쿠엔턴스. 야, 씨, 어려운. 야, 이건 너무 어려운 거 했나? 다르다. 그러면 프렌즈. 아니 검찰도 옛날 직장 후배들이에요.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오는 불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윤석열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업적이 있고 성과가 있고 그래도 기본은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본을 못 간 경우가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A, C 일하면서 꼭 지 아는 놈들만 챙겼다. 프렌즈야, 프렌즈.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 혹은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은 요직에 턱턱 가서 앉는데 인연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성과가 있어도 배제되더라. 지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노정현 고검장 같은 경우에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저분이 뭘 했지? 검찰총장은 바지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기도 하고, 사실 검찰은 딱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니야. 국정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잠깐만 신유진 변호사 도착. 국정을 운영하라고 했더니 프렌즈를 찍고 있는 거야. 시트콤 정권이야. 이게 연출이고 웨스트윙 이런 거 찍는 것 놀이야. 같아. 응? 그러다가 지지율이 워터슬라이드 타니까 할 줄 아는 게 검사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건들 막 들추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미래를 보지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처벌할 수가 없어. 검사는 항상 뒤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비전도 없고 씨발 베이컨트 엠프티 완전히 위기에 닥쳤다 뒤를 돌아보는 거야.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일이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 거야. 하염없이 뒤만 보는 거야. 하염없이 망부석. 응? 좀 고급진 표현으로 미네르바의 올빼미. 국정원장 2명을 한꺼번에 고발한다든가. 거기 감찰 심의관이라는 걸 신설했어요. 현직 부부장 검사를 보냈어요. 국정원에서 검찰이 감찰해가지고 그거를 검찰로 던져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는 거야. 또 검찰 세상이야 이것도. 근데 이 국정원 건도 결국은 타겟이 누구야? 국정원장 위에는 문재인. 그런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정기관 장악해가지고 하는 짓이 국정원장 때리기. 문재인 잡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 대통령 기록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타겟이야. 그리고 산자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타겟 아니야. 월성원전. 문재인 타겟 아니야. 북한 어민 북송한 거. 그것도 문재인 타겟이지.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때조차도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처럼 지지율이 30% 이제 초반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버리면 아니 지금 왜 저것만 보고 있어? 기름값이나 잤지?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그랬잖아. 물가 잡으랬더니 왜 나를 잡냐고. 박지원 전 원장님이 제가 대기실에서 방송 마치고 들어갔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아니 얘들은 내 입을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떠들게 만드냐? 이상한 애들이야. 방송이 자꾸 부르니까 신났어. 아드레날린 방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이익을 볼 거라 생각해, 그걸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동시다발이잖아요. 동시다발이라는 이야기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촛불 때문에 집권했잖아요. 적폐청산이 주요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청산도 6개월 넘어가고 1년 되니까 싫어! 라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떡 나와가지고 지금
이 수사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 안 되죠. 근데 수사 외에 다른 뭐가 있느냐? 없지. 물까지 잡아줘야 사정기관부터 되잖아요. 장악했잖아. 바로 정치인 때려잡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사회 정화, 뭐 부패 척결 그러면서 뭐 재벌 2세, 연예인, 마약, 경제사범들 좀 칠 거야. 그리고 정치인들을 막 때릴 거지.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 준 게 눈에 보여. 아이씨.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 저 같은 놈들, 응? 국정원 파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국정원을 옛날에 국내 정치 이용해 먹던 그 방식 그대로 그 파일 가져와라고 해서 기획 들어가겠지. 아이씨. 내가 박근혜 이명박 다 겪어봤잖아. 그 국정원 파일을 봐야 되니까 국정원도 장악해야 되는 거고 경찰 파일도 보고 싶거든요. 이거 경찰로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처음에는 진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얼마나 앞으로 인생이 고달파질까 막 그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제는 하는 걸 보면은 야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 야 우리는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어. 아이고야. 방식이 게다가 너무 거칠어요. 지금 군도 용산부터 뺏었잖아. 군도 존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기관으로부터 존중을 못 받아 이렇게 되면. 그럼 되치기 당하게 돼 있다 이거? 이 사람들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지율 떨어졌죠? 그리고 주변에서 동조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죠? 지금 손들었다가 나중에 또 바뀌면 나는 또 가나? 이 생각 안 들겠어요? 당연하지. 몇 년 있다가 내가 뒤집어 쓰게? 고위직들은 그래도 시키는 대로 뭔가 하지만 밑에들은 정말 경찰도 마찬가지죠.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군도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를 무슨 진짜 전문 용어를 한번 쓸게요. 족밥으로 아는데 따르겠냐고요. 아 진짜. 거기다가 또 부인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아니 뭐 거기다 천공은 천공대로 또 난리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2주 전에 천공이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듣고 조만간 안 하겠구나 이러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천공이라니 스승 티처라고 해줘요. 천공 티처, 네. 아 천공 튜터. 스카이 티처. 스카이 마스터. 스카이 티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도어 스태핑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천공이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건건이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세 번 하면서 기자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대모사 한 거야? 제자 아니야? 진짜 이게 얼마나 웃겨.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데 천공 쳐다보고 막 이런 거는 회복이 안 돼요. 바지 봐 또 그리고. 아니 사실 저는 바지 얘기 나왔을 때 설마 그거를 돌려 입었겠냐. 남자 바지는 돌려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리고 싶은 거지. 희화화가 돼버린 거예요. 희화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확인해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보정을 해봤어요. 색깔 보정을. 그러니까 이게 지퍼 라인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왜 안 되냐고. 하냐고! 이게 바로 뭐냐고! 이게 뭐냐고! 천공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지퍼 그러니까. 바지 지퍼를 왜 얘기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뭐냐고, 니가. 변호사들하고 탐사 기자가 막 지퍼 보이나 안 보이나 막. 이게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해져 버린 거예요. 이 시트콤이야 이게.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게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 바지가 논란되는 세상, 이런 거 우리가 겪어봤습니까,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전화응답률이 높아지면 바로 20%대예요. 그렇죠. 전화만 받기 시작하면. 근데 진짜 약식 기자회견 뭐 하나 진지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잠깐만. 이 사진이 내가 찾아낸 가장 진지한 사진이거든요?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알아? 예. 식당에서 메뉴판 보는 사진이야, 이게. 용산 국방부 앞에 식당에 가서 이게 식당에서 메뉴판 보는 사진이야, 이거. 야, 그때 비로소 진지해지는 거야. 안주는 뭐로 할까? 드디어 내가 선택할 순간이 왔군. 절체절명의 순간이군. 메뉴를 오늘 저녁은 여기서 결정나.
그래, 이 사진을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보정까지 했다니까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처음에 저 사진을 보내주면서 어떤 분이 좀 취재해달라고 할 때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인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취재해, 이걸. 근데 그런 메일이 꽤 여러 통 왔어요. 아베 그 조문 가서 아, 그거 진짜 문제야. 방문록이 거의 편지 수준이에요. 시작이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아베가 무슨 아시아의 변형과 발전을 완전히 이끌었어.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이거는. 대동아 공영이지, 이게. 아니 저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 아베 우리한테 수출 규제했잖아. 아베가 그럼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어? 무슨 아시아의 발전을 이끌어? 그건 특별히 우리랑 인연이 좋지도 않았던 전직 총리를 격도 맞지가 않아요, 격도. 외교부 대사 일본 대사 정도 가면 되는 자리예요. 조화 보내고, 굳이 신경 썼다 그러면 비서실장 보내고 그러면 돼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의 일정에 따라서 방일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베이컨트에서 나온 건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잘못된 생각을 주고 있다는 베이컨트 하니까 남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이 토착 외구가 있어요, 옆에. 내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이거는 진짜. 그 쓰는 언어나 일본에 관해서 선택들을 보면 이거 토착 외구가 있어. 지금 일본한테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국에 극우단체가 가지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라고. 위안부 주장은 사기라는 취지의 현수막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극우 성향 단체 관계자 4명이 독일로 가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시위를 벌인 겁니다. 반일 감정을 나치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를 나치즘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감정이 나치즘이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저기 가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독일 가서 왜 한국말로 시위를 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이건 너무 황당하다. 자, 그런데 독일에 카셀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안 되겠다. 저 소녀상 우리 교내에 연구 설치해야 되겠다. 독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특하잖아. 만들어가지고 공수해서 거기 설치하려면 다 비용일 거 아니야. 이 학생들한테 돈까지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모금을 해줬어. 정 의원이 이참에 베를린 말고 또 유럽의 다른 대도시 거기도 설치하자. 그리고 남미에도 설치해야 되겠다. 일본 극우가 저렇게 날뛰는 마당이니 전 세계 다 뿌려야 되겠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일본 대사관 앞에 그 평화의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킨 대학생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이 학생들이 점점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나가면서 시비를 건다든지 한밤중에 와가지고 찝쩍댄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밤에 그 근처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학생들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은 그 학생들한테 커피를 사주든지 뭐래 꼭 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가 그 친구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뉴스 공장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아니,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잖아. 독일 대학생들이 이거 나와서 인터뷰했더만 자기들이 이거 설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뉴스 공장이 알아서 해결했어요. 해결했고 이참에 베를린 외에도 다른 유럽 도시에 다 퍼뜨려야 돼, 전 세계에. 자, 새로운 광고 왔어요. 요즘 미세 플라스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탁기, 옷감, 수세미. 그게 물고기 몸에 추출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몰랐지, 씨발. 근데 여기서 국내 업체인데 사탕수수에서 만들었다고. 수수, 사탕수수 이런 것들. 네. 물류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이죠. 잠깐만 읽어줄게. 포도당 발효 및 정제하여 젖산을 만든 다음에 락티 애시드를 촉매 반응시켜서 락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완전 분해가 돼요. 생분해가. 어머나. 퇴비가 됩니다. 대박이지. 된다네. 이게 뭐예요? 일회용 행주.
일회용이 요거는 수세미고요. 요런 걸로도 수세미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요런 망수세미, 요것도 생분해 물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사탕수수 다 섬유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박테리아가 분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과정에서 연료가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석유 같은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신기하다. 탄소 중립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뽑아낸 실이니까 당연히 자연에서 보세요. 이게 만져보세요. 이게 전혀 다른 수건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이거. 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야, 이거 환경 골로 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제품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낸 수세, 일회용 수세미, 수건, 요 생분해 되는 앞치마야, 이거. 아, 좋아, 이거. 완성도 좋아. 그래서 앞치마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의류도 다 만들 수가 있는 이 실을 개발하신 거예요. 의류가 다 생분해 되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요즘은 의류를 급하게 소비하고 급하게 버리고 폐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요걸로 티셔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티셔츠. 제조 과정도 탄소 제로. 제품도 완전 생분해.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우리가 딱 만난 거야. 요거는 이제 앞치마예요. 참고로 모델은 딴지 직원입니다. 예뻐, 생각보다. 굉장히. 이것도 생분해야. 그래서 요거 한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섬유 자체가 항균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거, 그러니까 일회용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환경 생각하시면 재생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되게 투박하고 거칠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재가 좋아요. 이렇게 깨끗한데 생분해되는 자연 소재라는 거잖아요. 인상적이었어, 사실은. 이게 다 생분해 된다는 게. 재생질은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간에 제조 공장에서는 열도 필요하고 탄소도 다 써야 되는데 자, 얘는 그게 없어요. 이 앞치마와 이 주방용품 세트. 여러분 지금 구매해 주시면은 내 힘으로 자연을 지킨다. 바로 클릭해 주세요. 딴지와 함께하는 자연 이야기. 나도 한번 써볼게. 어쨌든 생분해 된다니까. 이게 어디야? 그런 부분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하면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전 중요하지, 이거를 오히려. 유아용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견용품 같은 거 있잖아. 예? 강아지 막 물고 빨고 하잖아. 예, 이분은 막 패션에 적용하자고 그러던데. 패션은 아니에요. 너무 멀리 패션은 가시더라고. 패션 또 패션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 소재를 가지고 디자인을 제대로 하면 또 갈 수 있겠지. 그건 나중 일로 하고. 일단 부엌용품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에 운동권이었대요.